꽤나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XRP 레저 관련 미더비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이 한국 개발자들이며 대한민국 최고학부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현재 크립토 마켓 관련 리플 일부 승수 소식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산업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을 20일 발의했다. 미국 현재 매체들이 이제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미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글렌 톰슨은 성명을 통해 오늘 도입된 법안인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촉진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려는 하원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노력이며 중요한 이정표이다라는 언급을 하는데요.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칙을 수립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발의된 여러 법안 중 하나입니다. 지난 5월 미 하원의 경우는 앞으로 2개월 안에 법안 제정을 목표로 움직이겠다라고 선언을 하였는데 이로부터 2개월 뒤인 현재 실제적으로 나온 것이죠. 현재 미국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규제에 대한 명확성 부족과 공격적인 사법 조치로 인해 특히 SEC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려 하거나 스타트업들이 미국 내 설립을 꺼리는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체 2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은 규제 당국이 기존 금융법 내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는 규칙을 발행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등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거래 플랫폼을 위한 디지털 자산별 규칙을 작성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기관이 개인의 디지털 자산 보유 방법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과거부터 SEC와 CFTC의 경우는 크립토 관할권을 두고 박터지게 싸우면서 그럼에도 CFTC가 다소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무게가 CFTC 쪽으로 기울었었지만 최근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SEC나 CFTC나 크립토 마켓을 통하여 지원금 금액을 상향시키고 그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생각밖에 없어 차라리 두 기관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관을 창설하여 암호화폐를 관리하라 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6월 초에 작성된 이 법안의 가장 큰 골자는 현재 혁신을 저해하고 있는 미국의 규제기관을 완전히 정립하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확실하게 등록할 수 있는 규제 경로를 마련하며 디지털 증권, 상품,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제도권 안으로의 안착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는 다음 주 이 법안을 하원 전체로 상정하는 것을 두고 토론과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리플사의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소식이 XRP의 아주 큰 호재가 되었습니다. XRP는 그로부터 일주일 사이에 60% 넘게 급등하며 2021년 8월 이후 가장 뛰어난 가격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XRP의 강세 브레이크 아웃을 주장한 독립 연구기관 페이러드 스트래티지스의 창립자 KD 스톡튼이 작성한 최신 보고서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일목균형표 아래 좁은 범위에서 갇혀 있는 반면 XRP는 일목균형
분명표 위에서 상승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것인데요. XRP의 강세 돌파는 1년간의 통합 또는 기저 패턴을 따르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암시한다라고 합니다. 이 스톡트는 현재 XRP의 중기 모멘텀은 긍정적이며 상승을 가로막는 기술적 분석이 없는 상태이죠. 다음 저항선이 0.92달러에 가까운 상승 추세를 뒷받침한다라고 분석을 하였는데, 이렇다에 이제 이토록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참 아쉽게도 하락에 관한 관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9월까지 40%의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소식 또한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XRP 9월까지 40% 하락 가능성, 50주 EMA에서 반등 프랙탈 분석,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XRP가 리플 SEC와의 소송 판결 이후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9월까지 40% 하락하는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20일 코인텔레그래프는 XRP의 최근 차트 촛대와 가격 모멘텀에 대한 프랙탈 분석 결과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가정하에 XRP의 가파른 가격 조정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XRP 주간 차트는 이제 XRP가 수년간 이어진 하방향 추세선이 만들어내는 저항 레벨에 거의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저항 레벨에 거의 도달했으니 이제는 하락할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향의 추세선은 2018년 이후 XRP의 상승 움직임을 제약해 왔는데, XRP는 2021년 2분기에도 65% 하락하기에 앞서 추세 저항선의 저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방향 추세 저항선과 수평 저항선은 과매수 상태의 상대 강도 지수, 즉 RSI와 맞물려 XRP의 조정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하는데, XRP가 조정을 받을 경우 0.52달러 부근에 자리 잡은 차트 하단 추세선이 만들어내는 지지선을 향해 후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XRP가 현재 가격에서 40% 하락 조정을 겪게 될 가능성 암시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가격적인 분석들을 보게 되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각들이 공존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가격 분석뿐만 아니라 꽤나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XRP 레저 관련 미더비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이 한국 개발자들이며 대한민국의 최고 학부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리플 레저 한국 개발자 미덥 열린다. 첫 공식 행사 개최,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도 만들어져 있죠. 7월 27일 목요일 19시 저녁 7시에 미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네, 글로벌 블록체인 컨설팅 전문 기업 카탈라이즈 리서치가 7월 27일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XRP 레저 이제 한국 개발자 미덥을 주최한다 21일 밝혔습니다. 이제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오픈소스 솔루션 리플 레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실질적인 활용을 돕기 위한 첫 공식 행사라고 하는데, XRP 레저는 리플과 XRP 레저 재단, 랩스, 커먼즈 등 글로벌 개발 커뮤니티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죠. XRP 레저는 추가적으로 다른 블록체인 솔루션보다 보안과 안정성에 집중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같은 사이드 체인 개발로 이더리움 가상머신과의 호환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 미덥은 XRP 레저의 생태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한국의 XRP 레저 개발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는 세션과 개발자들이 직접 XRP 레저를 이용해 트랜잭션을 만들어보는 실습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카탈라이즈 리서치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대해서 XRP 레저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은 한국의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는 이어서 XRP 레저는 특히 디파이와 실물자산 토큰화와 같은 금융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이번 미덥은 한국의 개발자들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체험하고 이를 자신들의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리플의 대한민국 사랑은 예전부터 꽤나 의미 있게 티를 냈었습니다. 현재 XRP의 거래량 23%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2018년 당시에는 한국에 방문하여 XRP 투자자들을 설레게 하였었는데,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미국을 가리키며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배워라, 금융 규제 혁신을 배워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무튼 이번 XRP 레처 한국 개발자 미더블을 통하여 기술적 교류와 한국 개발자들에 대한 지원 등 실제적인 XRP 블록체인 생태계 관련 언급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사업 확장도 잘 하고 있지만 내실을 잘 다지기로 유명한데,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이 XRP 투자자들 입꼬리가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겠죠. SEC와의 약식 판결 이후 긍정적인 소식과 행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흘린 피눈물을 만회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6포인트 하락한 5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리플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당시 프로메튬이라는 거래소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또한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프로메튬의 공동 창업자인 아론 카플란이라는 인물은 인터뷰에 나와 SEC의 편을 열심히 들어주고 리플이 패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많은 크립토 투자자들의 비웃음을 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메튬이라는 거래소는 참 이상한 곳입니다. 이 미국에서 SEC에게 유일하게 승인을 받은 코인 거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영을 하느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SEC 편만을 일방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SEC가 제시하는 증권법을 크립토가 따라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CEO가 말이죠. 그런데 리치 토레스 뉴욕주 민주당 의원이 SEC의 강력한 비판이 담긴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이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리치 토레스 민주당 의원은 서한을 통해 XRP의 리플 판매가 유가 증권이 아니었음을 언급하면서 SEC의 법적 규제 권한이 부족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들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소송 역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사실을 역설하게 되었죠. 이제 지난 6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낸 SEC의 기소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의 변화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3일 전인가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코인베이스의 CEO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만남을 갖는다라는 소식이 나왔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치 토레스 민주당 의원이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규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공개적으로 크립토 진영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크립토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정도가 이 크립토의 친화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대선 후보까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초청해 비공개 미팅을 갖고 SEC에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서한을 보냈다라는 것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이제부터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두고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제도권과 정치권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제 SEC는 뭔가 모를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프로메튬의 승인 결과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거래소도 세우지 않은 업체를 승인해 줬는지도 의아합니다. 이렇듯 SEC와 게리 겐슬러가 꾸미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크립토 진영이 적극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2년에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지금 비트코인과 XRP 같은 일부 코인들이 약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XRP는 꽤나 잘 싸워주고 있는 모습인데 소송이 사실상 끝난 것 같은데 왜 1달러를 못 가냐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이제야 겨우 SEC와 리플이 만나서 합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상승장도 아니죠.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 없습니다. 2021년 고점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조금은 천천히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XRP를 바라봐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XRP는 지금까지 시총 10위권 안에서 잘 버텨왔습니다. 족쇄는 풀렸고 이제는 상승 파도를 기다려야 할 때인데 리플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사업을 확장하려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적인 결과 내고 있으며 다양한 거래소들이 XRP를 내쳤던 거래소들이 다시금 재상장 러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매우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이 크립토 마켓에 실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시장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